지금 어디냐? 병원이래요. 그래서 왜 병원에 계시냐 했더니 맞아가지고 갈비뼈하고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왜 때리셨는데 이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번에 처음이냐 그랬더니 처음이 아니다. 지금 한 5번째 외를 받고 있다. 네네네. 자기가 의심한 나도 나쁘기 때문이다 이라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폭력이나 이런 것들. 네, 본인이 외도를 하면서 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망상장애가 있어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들도 있어요. 제가 망상장애 환자분들을 꽤 만나 뵀는데 그분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이런 케이스는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포니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연애, 뭐 결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결혼한 이후에 뭐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보면은 이제 뭐 다 동화들도 보면 네. 결혼식까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왕자랑 삼년에. 결혼한 이후로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너무 슬퍼서 안 나오는. 슬퍼서 애들이 보기에 너무 험해서. 네, 너무 험하니까 동화가 아니죠. 네, 그때부터는 네, 네, 19금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쁜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당연하죠. 반대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닐 거고. 절대 아니죠. 그건 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결혼 잘했다라고 할 만한 어떤 조건인데 안 좋아지는 케이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막 이쁜 여자랑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상담 오거나 막 돈 많거나 이런 분이 있나요? 예쁜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외모가 별로신데 아내분은 제가 봤더니 나이가 40대인데 제가 보기엔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예쁘신 거예요. 남자분은 40대인데 60대로 보이세요. 그래갖고는 제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차이가 나 보이시네요. 나이는 동갑이세요. 그래갖고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 상담을 지낸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외도를 했거든요. 네. 외도를 해서 그 외도남한테 돈도 한 5억이란 돈이 갔어요. 남편이 큰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한 돈을 법인 돈을 빼가지고 그 외도남한테 5억을 빌려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잡아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게 이혼은 안 하겠다. 애들이 어리니까 40대니까 애들이 어리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처럼 내가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서 후회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뻐서 외도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이 경우는 남편분이 아내분을 너무 혼자 내버려둔 케이스긴 했어요. 아 너무 혼자 뒀다. 네, 왜냐하면 남편분이 어릴 적에 굉장히 학대받고 자란 남편분이어서 외도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외도를 하신 게 친구분들하고 결혼 거의 10년 동안 친구분들하고만 놀러 다니신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내가 맨날 혼자서 애 셋을 보면서 허구했네 남편분만 기다리다 너무 말을 자주 시켜준 분한테 이제 마음을 준 거죠. 근데 네. 그분이 거의 이제 제비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돈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꼭 외모의 격차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없습니다. 어렵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났나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을 때 네. 내가 너무 혼자 뒀다라고 인정을 하시던가요? 네, 그것?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말씀을 그럼 좀 드렸거든요. 바뀌었나요 그 뒤로는? 많이 바뀌셨죠. 서로? 네, 서로 너무 많이 바뀌셨죠. 사실 노력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부부 그럼요. 사이에는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네.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 네. 근데 또 뭔가 좀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남자분이 네. 정말 돈이 많으세요. 네. 큰 회사 400명 되는 기업의 이제 대표분이신데 아내분은 결혼 20년 동안 정말 몰랐던 거예요. 한번 남편분 옷을 뒤지는데 네. 남편분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가방에서 콘돔 껍질이 나온 거예요. 콘돔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를 두 분이 안 하고 있는데 네네. 몇 년째 너무 놀라서 이제 모시고 물어봤어요. 온 거죠. 남편분을 네네네. 모시고 온 거죠. 이제 치료를 하겠다고 한 번이지만 그래서 평생 자기는 한 번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내분은 이제 그 말을 믿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돈은 풍요롭게 사셨고 이제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몰랐는데 남편분 거의 한 10년치 전화 내역을 녹음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열어보셨더니 한 달에 8번씩 꼬박꼬박 성매매를 10년이 넘도록 해오신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남편분이 부잣집 아주 귀한 큰 기업의 아들이고 또 본인이 큰 업체를 운영해서 또 돈도 많이 벌게 되신 거예요. 그 집안도 좋은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돈이 많으니까 이 아내분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분이 돌변을 하셨는데 돈은 무조건 많이 주는데 네. 외도를 3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분 정도로. 말에 네, 따르면. 네, 네. 근데 그거를 이 아내분이 애는 내시고 이혼은 할 수 없고 외도를 왜 하냐 그러면은 집을 나간대요. 아, 그냥 나가버려. 그럼 생활비를 끊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생활비를 주고 아무 말 안 하면 생활비를 주고 네. 왜 외도를 하냐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기 막내가 2살이에요. 네네. 이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상담 사례 중에. 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은 외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선으로 여기는 결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저는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게 돈이 없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고생해서 돈을 좀 벌어야 서로 그럼요. 뭔가 좀 이렇게 끈끈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럼요. 우정도 대부분은 생기고 우리도 생기죠. 네, 뭔가 좀 이미 갖춘 사람한테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 사실 그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이 많다 그러면 이 아내분이 나한테 뭐 이렇게 딱히 어떤 형성을 해준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많은 남자라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했다가는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또 결혼하신 여성분이 하나 있는데 한 분이 네.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남편분이 아내분을 직원으로 여겨요. 관계 리스도 지금 한 8년 차고 함께 네.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이도 안 생기고 집에서 다 그냥 시켜요. 네네. 모든 심부름. 그리고 가사 도우미 같은 느낌으로. 생활비를 300만 원을 주시는데 네. 딱 가사 도우미만큼의 월급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다 돌보시고 돈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옷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사신대요. 네. 남편분이 옷을 되게 좋아하셔서. 네. 근데 아내분한테 주는 돈은 300. 딱 이거- 가사 도우미 비용이에요. 아,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도 많이 아이고. 나고. 그러니까 너무 부자여서 결혼을 했더니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 그래서 갔더니 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10년째. 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혼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하세요. 왜냐면 그 안락함이 주는 내가 부잣집의 며느리야라는 그 안락함. 해외여행 갈 때는 그래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약간 여행 가이드네 그러면. 네, 여행 가이드에다 네. 그래서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데 네네. 나는 그것도 뭘까? 참 고민이 되겠네요. 그것도. 그럼요. 그러니까 조건만으로, 그러니까 돈만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저도 이제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네. 거기도 이제 그 되게 집이 잘 사는 네. 이제 서울 정말 비싼 동네 사는 가족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분한테 뭐 혼수 해가려고 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정말 돈 100원도 안 쓰고 딱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된다. 막 이 얘기에 이제 집착을 하셔가지고 계속 애를 낳으라고 막 아들 나올 때까지 뭐 그거를 엄청 강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으셨나요? 못 낳아서 계속 그냥 낳으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구박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며느리라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거를 이제 충족해줘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담자분 중에 그렇게 해서 딸 넷 낳으신 분 그리고 유산 3번 하신 분이 아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대방에서 뭐 헤어지 마,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좀 약간 고마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경고 시그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뭔가, 그럴까 굳이? 내가 시키는 걸 하게 만들기 위한 떡밥이죠. 가스라이팅을 그럴 수 위한 있네. 떡밥. 그렇죠. 도망갈 수 없는 어떤 네. 조건을 딱 그렇죠. 갖춰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식 때도 정말 결혼식 비용 하나 안 내고 네. 축의금도 못 받게 하고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 대신 가사 도우미값 300만 원. 그러면 이런 건 고민될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뭐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참 사이는 좋은데 돈이 너무 없는 거를 선택한 게 나은 건지 이것도 참 이게 고민이 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극과 극으로 선택을 하라 그러면요 전문가로서 네. 저한테 네, 그래도 경제적인 게 뭐 우선 해결이 되는 게 먼저인지 뭐 사랑은 하는데 막 경제적으로 막 아예 막 계속 막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딱 선택하라 그러면 좀 전문가로서 사는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경제적인 게 해결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네. 사는 건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부부를 만나 뵙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계속 무너져 있는 집도 제가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아내분은 계속 죽으려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놓으면 남편분이 계속 없애고. 네. 돈을 모아놓으면 남편분이 계속 여자한테 갖다 주고. 아이고. 이게 끊임이 없어서 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50대 분 어떤 여자분을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강연에 만났는데 그분이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돈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 남자가 낫다. 돈을 못 벌어도 외도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외도는 관계가 없어요. 네. 돈이 많고 적음으로 해서. 어떤 분도 외도는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돈 생활비라도 많이 줘라. 그래서 그게 나은 거네.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생활비를 얼마 받는데 남편이 계속 외도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거기 한 10배를 주면 외도를 해도 이해하실 수 있죠. 아유 그럼요 이해하죠. 다들 아내분들 답변이 저 3, 4천이면 이해합니다. 그래요? 3, 400 주면서 이러니까 화가 날 뿐이에요. 뭐 이렇게 3천 주면 나가라고. 나 3천 주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말은 외도 안 가지고. 하겠다. 애들 키우는데 충분하니까. 근데 300 주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씁쓸한 얘기지만 네. 경제력이 우선은. 경제력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고민이 생기는 건데 배가 고픈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고민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이런 좀 고민 어떤 상담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경제력 때문에 이제 막 너무 막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돈은 있죠. 아니고 당연히 있죠. 경제력 이 때문에 문제.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는 헤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더니 남편분이 빚이 1억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4억 5천이 있었던 4억 거예요. 5천.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혼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빚을 책임질 수가 없고 아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교사셨는데도 이 빚을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 월급 되게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남편분 월급도 굉장히 적으셨거든요. 근데 4억 5천을 선물로 해가지고 그 주식 선물로 해가지고 네네네. 없애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멈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거는 헤어지고 함께 살더라도 헤어지고 사는 게 맞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헤어지고 함께는 하셨는데 네. 일단은 이혼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이 경제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 우선은. 그럼요. 경제적인 거는 사는 데 있어서 한 50% 이상은 무조건 네. 결혼 초에는 그리고 살면서는 거의 한 80%는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데만 문제 없게 해달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네. 남편분들이 외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아내분이 외도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남편분들은 아이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엄마가 만나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워주면 자기는 그 외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내분들은 내가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인 지원만 잘해주면 자기 말하지 않겠다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현실적으로 내가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마음은 떠났지만 애는 사랑하니까 애를 키우는 데만 문제 없게만 해줘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영상에서 하면은 또 그거 봐 역시 결혼하면 뭐 다 외도하고 이혼해 그러니까 결혼할 의미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거고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겪고서 해결을 하신 경우는 굉장히 잘 사시게 되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오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더 사랑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외도를 하고 나면 외도 이전의 결혼 생활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새롭게 다시 사랑하시죠. 그래서 중년 부부가
남편분이 외도를 했는데 3년을 외도라고 알게 되셔갖고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처음엔 둘이 절대 안 살겠다고 싸우셨는데 네. 한 6번 상담을 받으시고서는 두 분이 왜 그랬는지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전에 성격 차이도 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루어졌고 관계 리스로 이루어진 거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더니 알고 보니 내 남편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네. 알고 보니 내 아내는 날 위해 너무 희생을 했고 두 분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네.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은 자녀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20년 사시던 모습이 아니다. 너무 사랑해서 눈꼴셔서 못 보겠다고. 네. 이렇게까지 회복이 돼서 잘 사시기도 하세요.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뭐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성격 차이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왜 성격 차이가 난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성격 차이는 다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네. 다른 부모 밑에서 컸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대표님과 저의 세계는 달라요. 네, 우리가 네.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세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도 그렇거든요. 그 세계를 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다름을 이해시키고 그 다른 세계가 어떤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의 세계가 이러이러한데 그 안에 숨은 뜻은 이래요라고 설명드리면 그거를 딱 가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고 또 내 세계를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존중을 받으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무뚝뚝하고 막 맨날 막 틱틱대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릴 때 뭐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내가 이제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죠. 내가 지금 보살펴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뭘 하나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틱틱거린다는 걸 알게 되면 틱틱거리는 걸 멈춰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성격 차이는 해결하기 가장 좋은. 아, 그래요. 성격 차이는. 네,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성격 차이 말고 제일 어려운 케이스는 뭔가요? 제일 어려운 케이스는요. 남자분이 관계를 안 하려고 할 때요. 아, 남편이 그런 것도 있어요. 관계 거부를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는요. 외도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정말로 아내에 대해서 전혀 성욕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외모의 문제일까요? 외모의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요. 어떤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신 게 이 네. 남편분이 야동을 너무 많이 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야동을 너무 많이 보면 그 비현실적인 몸이 아니면 성욕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네, 네. 또 그게 아니고 아내분하고 너무 편안해서 아내한테는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아내가 여동생처럼 여동생으로 느껴지거나 네, 엄마처럼 느껴지지. 네네네. 그러면 내가 여동생을 범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런 케이스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면 고쳐지기가 어려운 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고 이런 거 핑계를 대시는 경우도 많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근데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게 어떤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이 아내한테 느끼는 정서적인 외면 고립감이 더 크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감정적으로 나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외면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거나 상처 입었던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세요. 어찌 보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좀 닫혀버리니까 닫혀버린 거죠. 그냥 남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그냥 미운 가족 거죠. 같은 거지. 믿고. 가족 같은 건 친근할 때고요. 아, 네. 미울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몰래 외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세요. 아,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관계 거부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같은 아니요. 이유. 좀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외도를 막 하고 상간녀분하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관계를 갖다가 오셔갖고 네. 해결을 하는 중에 아내분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아내분하고 관계를 갖지 않냐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성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 상간녀하고 4번씩 관계하셨잖아요. 네. 일주일에 4번. 근데 성욕이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얼굴이 빨개지시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기도 하세요. 아내분이 여동생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돌려버리시는데 네,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관계에서 너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외도를 하고 있거나 또 몸이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럴 경우
관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거는 뭐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휴식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런 어떤 조건이라면 해결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두 개의 공통점은 외도네요. 외도하는 네. 사람은 해결이 잘 안 돼요. 외도하는 사람도 해결이 되죠. 제가 그래요? 외도를 제일 많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외도하는 것도 해결이 되는데요. 네. 외도라는 걸 확실히 인지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상대도 인정해야 되고 외도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냥- 잡아떼는 경우요. 아, 잡아댄다고요? 네, 아. 이 증거를 못 잡았을 때는 외도는 100%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배우자도.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막 미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람을 붙이거나 미행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네.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를 뒤지거나 막 이러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잡아내는 것부터가 이제 치료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엔 절대 안 되고. 안 돼요. 아무리 의심해봐야. 아 소용없어요. 잡아댄다. 나만 환자 돼요. 아, 맞아요. 망상장애 의처증, 환자가 돼 있죠. 우부증 이렇게 되니까. 편집증 환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잡아떼는 거를 어떻게든 그 증거를 잡아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치료라는 개념은 뭐 어떤 거예요? 치료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통제 결여가 돼 있는지 얼마나 충동적인지 불안도가 높은지 그다음에 우울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외도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따른 그 치료를 해갑니다. 이게 약간 네. 선천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바람기, 얘기 아버지. 바람기가 있다 집안에, 그 집안에. 뭐 그런 욕 막 하잖아요. 드라마도 네. 보면 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할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네. 집안이 막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막 엄마가 맨날 울고 그랬어요. 아이가 불안하겠죠. 그럼 그 불안이 또 바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바람 폈으면 엄마가 또 불안하고 막 울고 난리를 피웠겠죠. 네. 집안이 정신없겠죠. 네. 그럼 그 아들이 또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피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되죠. 아, 10%는 정말 그렇게 안 사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역으로 잘 소화해낸 경우죠.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학대하지 않는 케이스도 10% 있어요. 제가 그 10%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유전은 아니지만 경향성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대물림된다라고 그럼 할 수 있죠. 반대로 이상하지만 장인 뭐 이렇게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으시면은 네. 미리미리 좀 치료를 좀 시켜야 되는. 그게 좋죠. 불안도를 아, 조금 그래요? 낮춰줘야 되고 안정감 있게 애착을 다르게 형성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환자라거나 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상담 오셔서 그러시냐면 아내분이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은 어떤 동네 상가 가게 주인이 여자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듣고 오더니 그 상가 주인이 이혼을 했으니까 그 가게는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해요. 네, 그래갖고 왜 했더니 그런데 다니면 안 돼. 그런데 물들어. 네. 좋은 게 아니야. 이혼을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거기를 안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여자랑 이혼한 여자랑 말하면 안 된다 남자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바람을 지금 6년째 피고 있어요. 그 남편분이 여자를 거의 막 3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피셔갖고 아내분이 막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했던 사람이 했던 한 사람이. 6년 전에 그 말을 하고 5년간 지금 바람을 그렇게 피우고 있는 자기는 남편 세상 모든 남자가 바람 펴도 내 남편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바람 필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요. 네. 너무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어서. 그러니까 말하는 걸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지하지 못해요. 본인도 그럴 거라는 걸.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뭔데 그분은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계기 때문에 바뀐 건가요? 어떤 계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계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상담하다 그래서 남편분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더니 그쯤에 뭔 일이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 있었고 그 주변에 뭐 7번 이혼하신 남자분이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조언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듣더니 같이 해외를 한번 갔다 오더니 갑자기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 이혼한 사람이 조언을 해준 게 너도 이혼을 할 각오를 하고 외도를 해라. 놀아라. 놀아라. 너는 모든 걸 갖췄는데 왜? 외모도 괜찮고 재력도 되는데 왜 아내만 보고 사냐. 그랬더니 확 바뀌었구나. 그리고 어딜 데려가서 놀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로 남편분이
유흥에 완전히 유흥과 외도에 눈을 뜨시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유부남 분들이 듣고 계실 때는 이혼남 이혼녀 친구가 있으면은 좀 뭐 걱정이 되실 것 같나요? 이혼남 이혼녀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를 하는 사람들? 외도를 이렇게 여자분들은 좀 덜하신데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 유흥이 너무 당연해서 유흥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멀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결국에 네. 술과 유흥이 제일 문제긴 하네요. 어찌 그럼요.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도파민도 막 높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이성도 잃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지루해지고. 네. 근데 막 돈도 있고 뭐 시간도 많고 하시면 이제 그럼요. 그렇게 되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요런 경우라면은 그래도 좀 고민되시더라도 이혼을 하는 게 좀 맞습니다라고 할 만한 뭐 확실한 케이스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제가 이 사례는 기억이 나는 게 남편분이 외도를 하시는데 저는 외도 가지고 이혼하란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외도를 의심한다 그래서 남편분이 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자기 남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외도를 해도 이걸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어떻게든 외도를 막고 싶다. 그래서 그러시냐 근데 지금 어디냐 병원이래요. 그래서 왜 병원에 계시냐 했더니 맞아가지고 갈비뼈하고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때리셨는데 이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억울해서 못 하겠다. 근데 이번에 처음이냐 그랬더니 처음이 아니다. 지금 한 5번째 외를 맞고 있다. 자기가 의심한 나도 나쁘기 때문이다 이라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폭력이나 이런 것들. 네, 폭력 속에서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외도를 하면서 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망상장애가 있어서 외도를 하는 아내나 남편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 때리기도 하잖아요. 네, 망상장애로 인해서. 제가 망상장애 환자분들을 꽤 만나 뵙는데 그분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받아주다 보면은 어느새 상담사도 망상에 걸릴 정도의 수준을 만드시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폭력과 망상에서는 벗어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들도 그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돼요?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따른 치료가 가능한데 폭력은 쉽지 않군요. 폭력과 망상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외도가 걸리면 바로 이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일 텐데 외도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외도를 경험하면요 아내분들은 거의 이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성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여성의 관계성이 뭐냐 의지하면서 돌보려고 하는 관계성이 있어요. 여성분들의 특징은.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던 마음에 이렇게 항상성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그걸 이어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혼을 못 하세요. 그건 외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남자분들도 그 관계성 어느 정도 띄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혼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외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뭐 이해하고 또 잘 해결하면 또 이제 어찌 보면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 네. 듣는 분들이 좀 그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이제 일반인의 마음에서 왜냐면 외도는 용납 못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외도를 경험하기 전이고요. 외도를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저도 외도를 하면 다 이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외도를 경험하고 나니 그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외도를 만약에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은 이혼을 그래도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하세요? 네,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요? 저는 외도든 뭐든 폭력을 빼고 폭력과 망상 빼고 망상을 빼고는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좀 그렇게는 하지 말라. 네. 그 말은 그 충분히 개선의 여지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더 좋은 남자 만나거나 더 좋은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확률은 거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그래요? 부탄가스도 원조가 좋다는데 조강지처 조강지부 따라올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밖에 나가면 새로운 기회가 많겠지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디 기회가 있습니까? 어디?
아니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렇게 상상하실 뿐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요. 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믿으세요. 네. 물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죠. 네. 이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냥 무작정 이혼부터 해 이렇게 하는 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조언이 제일 쉽긴 해요. 네. 아, 이혼하세요. 저 불행해. 이혼하세요. 남편이 속썩여. 이혼하세요. 너무 쉽죠. 네. 결론은 쉽지만 그 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그렇죠.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만날 때부터 잘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이신 세포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뭐 남녀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 그리고 이제 결혼을 둘러싼 어떤 조건의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